자, 이번 시간에는 CIP 보겠습니다. CIP는요, 저기, 공공 배포 파일 자체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두 페이지, 그러니까 한 면에 두 페이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4판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 판이라고 볼 수 있는 4판인데요. 이렇게 배포가 돼서 좀 보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보시다시피 아주 얇습니다. 목차도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은 요 정도예요. 적용 범위 부분, 여기 적용 범위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여 방법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도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대상 자료, 특히 부여 제외 자료, 대상 자료, 이게 가장 우선이고요.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그래서 뭐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두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구나 라는 거. ISBN 보셨을 때랑 비슷한 느낌일 텐데, ISBN은 그래도 그 구조가 있으니까 볼 수 있지만 CIP는 구조가 없어요. 뭐 고유 번호가 아니라 식별번호 이런 책이 아니라 어떤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책에 출판되기 전에 부여받는 CIP입니다. 자, 이게 미리 쓰여져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상하네. 여기 이거 비어 있기도 하고 형태상 뭐 페이지도 없고 이건 뭐야?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일단 여기에 용어가 요즘에 바뀌었어요. 출판 시 도서 목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출판 예정 도서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보는, 교재가 아니죠. 이 편람에서 보는 사용하는 용어는요, 이제 좀 바뀐 거니까, 바뀌기 전 용어니까 참고하세요.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출판 예정 도서 목록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일단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짧게 볼 겁니다. 자, 뒤에 내용 뭐 일부 볼 게 있으면 그때 보고요. 자, 개요 갈까요? 개요 보시면 정의. 출판 시 도서 목록은, 출판 예정 도서 목록은 제 도서 목록 제도란 대개 그 나라의 국립도서관이 자국에서 출판되는 국가문헌을 대상으로 자료가 출판될 때 표준 목록을 출판사에 제공하고, 자, 출판사에 제공하고요. 출판사는 자료를 출판 시 표준 목록을 표제지, 속표지 등 뒷면에 일정한 위치에 인쇄해. 자, 이러면 출판사랑 어디랑 연결돼야 돼요? 도서관, 국립도서관하고 연결되고요. 출판사는 어디다가 또 제공을 하죠? 서점에다가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판과 이 서지정보 데이터가 유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컨셉을 잡아주시면 돼요. 글씨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앞으로 CIP 하면 뭐를 바로 연상해야 돼요? 출판 유통. 출판되는 것까지 상관없어요. 유통이 돼야 돼요.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지 정보가 빠르게 유통돼야 되겠죠. 근데 서지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서지 정보가 유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각각 다 작성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도 서지 정보 작성하고, 서점에서도 서지 정보 작성하고, 도서관에서 서지 정보에서 따로따로 운영해. 자, 이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소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용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소모적이야. 각각 작성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서지 정보가 빠르게 유통될 수 있을까? 출판 예정인 자료의 서지 정보를 어떻게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출판사에서 국중에다가 ISBN이나 ISSN을 등록할 때, 보통 ISBN이죠. ISBN을 등록할 때 같이 그 해당 책의 서지 정보, 기본적 서지 정보, 밑에 있는 이런 거와 같은 이런 서지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 서점에서, 출판사는 빨리 책이 도서관에 등록되니 좋고, 서점에서는 이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서지 정보를 활용해서 그 서지 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으니 예약, 주문, 판매 이런 거 가능하겠죠. 예약, 판매 등도 가능할 거고.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유통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각각 개별 작성하는 그 시간적인 낭비를 줄이고, 한 곳에서 서지 정보가 관리되며 이것을 공유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세한 서지사항보다는 일단 기본적 서지사항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본적 서지사항을 남기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출판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판 예정 도서 목록을 했죠. 출판 전에 형태사항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형태사항이 빕니다. 공란으로 비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목록을 카드 목록 스타일의 형태를 아직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IP가 뭐 인쇄할 위치, 뭐 디자인 등으로 적절치 않을 때 안내문 형식으로 판권지에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형태로 쓰는 것이 원래 좋은데 이렇게 쓰기 힘들면 나중에 안내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뒤에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CIP 홈페이지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CIP 지역번호를 탁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어요. 자, 목적과 효용 어디서 쓰면 좋냐? 출판사나 서점에서 되게 도움이 돼요. 출판사의 출판된 책에 대한 사전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도서 판매가 증대됩니다. 또 포스 데이터. 이게 서점에서 쓰는 그 판매 그 데이터잖아요. 포스 데이터로 활용 시스템이고 그거에 대한 현대화. 도서관 운영도 되게 효율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들, 국민들도 빠른 시간에 신간도서 입수를 하고 접근할 수 있죠. 보니까 이거 CIP야? 뭐 서점에서 이거 미리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 그러면 언제 주문해야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CIP 제도는 되게 효율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건 요겁니다. 대상자료. 그러니까 부서 대상자료와 부여 제외자료. 이거 우리 ISBN도 받고 ISSN도 받고 다 봤던 거죠. 자, 계속 얘기하지만 뭘 컨셉으로 알아둬야 된다? 출판 유통입니다. 출판 유통. 왜냐면 여기에는 ISBN도 그렇지만 이 CIP에는요, 출판사가 좀 더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출판사의 개입. 출판사가 이 서지상을 입력해 줘야 돼요. 사서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CIP 데이터에서는. 출판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IP 부여 대상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형태의 도서입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근 헷갈려요, 이거.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형태의 도서. 따라서 미국에서 한글로 소설가가 소설을 출간해요. 그럼 CIP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영어로 국내 출판사의 출판을 했어요. 국내 출판사에서.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출판물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 출판사가 만들겠죠? 우리나라 출판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단행본 됐고요. 정부 간행물, 대학 간행물, 번역 출판물. 자, 요거까지는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죠. 자, 근데 책자 형태의 악보, 지도 됩니다. 책자 형태의 악보, 지도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 앞에 ISBN의 부여 제외 자료에 뭐가 있었죠? 인쇄 악보 있었죠. 주의사항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 그 다음에 판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어때요? 새로 CIP 신청해야지 앞으로 더 팔리겠죠. 그치. 야, CIP 이거 팔아야 되는데, 새로운 책이 개정돼서 나왔어. 그러면 또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개정판을 발행할 때 ISBN 다시 신청하죠? 그럴 때 CIP 계속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악보나 지도도요, 책자 형태로 단행본 형태 출판이잖아요. 단행본 형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책자 형태가 단행본 형태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악보나 지도입니다. 물론 ISBN에는 책자형 지도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지도라고만 돼 있지. 뭐 이런 걸 갖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 왜냐면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둬요. 기타 CIP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근데 시험에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뭘 조심하자? 요걸 조심하자. 제외 자료. 일단은 포인트 뭐죠? 우리나라 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단행본입니다. 우리나라 출판 단행본이에요. 그럼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고 출판된 거여야 되고 단행본이래야 됩니다. 아닌 나머지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서 출판된 출판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글로 소설을 쓰든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제도 시행 이전에 출판된, 그러니까 CIP 시행 이전에 출판된 출판물, 그러니까 이미 출판된 건데 출판 예정을 알릴 필요는 없죠. 그런 책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판권제 국내 출판사 출판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도 나왔죠. 국내 출판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출판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판사항이 없어. 그 다음에 비도서 자료, 얘는 단행본이 아니야. 그죠? 특히 계속 간행되는 자료는 안 돼요. 비도서 자료, 녹음 자료, 시청각 자료, 지도 자료, 컴퓨터 파일, 팜플렛, 마이크로 형태 자료 등등등. 얘네도 단행본은 아니야. 그래서
CIP 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근 ISBN하고 헷갈리죠.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발 구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착각하기 딱 좋은데요. CIP 제외 자료와 ISBN 자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CIP 쪽은요, 컨셉으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단행본이다, 국내 출판이다, 뭐 이런 식의 것 있죠?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ISBN하고 CIP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ISBN 나름대로 그냥 따로 외워두세요. ISBN이 오히려 빈도수가 높은 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 소모성 교육교재. 자, 얘는 출판해서 판매되는 건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학교가 그냥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편인가요? 학교 일괄 구매 형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출판 유통 컨셉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야. 그 관점이고. 석박사 학위 논문,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석사 논문 여러분 쓰면은 판매하실래요? 박사 논문 쓰면은 판매되나요? 별도의 출판사로부터 계약을 해서 그걸 갖다 단행본 출판물로 만들지 전까지는 석박사 학위 논문 자체는 CIP 출판 유통과 거리가 먼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수명이 짧은 출판물, 뭐 카탈로그, 팜플렛도 이런 데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 종교 교육 자료, 요것도 조심하세요. 종교 교육 자료, 점자 출판물, 출판 유통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자기들끼리 보는 거, 점자 출판물도 어떤 유통성에 있어서는 조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거 가지고 있죠. 자, 위에 책자 형태의 악보나 지도는 받지만 낱장 지도와 악보는 받지 않습니다. 복합 매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복합 매체 자료도. 이거 ISBN하고 비교하면 헷갈려요. ISBN은 복합 매체 자료, 그러니까 주된 구성 요소가 단행본인 경우에는 복합 매체 자료도 ISBN을 받는데 여기서 부여 제외 자료에서 그냥 바로 복합 매체 자료 이렇게 나왔죠. 조심하셔야 될 지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ISBN과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대상 자료까지 보는 거고요. 자, 적용 범위.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앞에 딱 9페이지 정도까지가 딱 중요해요. 요게 이제 라스트예요. 나머지는 뒤에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 끝납니다. 자, 일반 원칙. 우리는 아까도 나왔어요. 우리 국내 출판 단행본 형태예요. 국내 출판 단행본. 자, 중판이 있고 중세가 있어요. 중판은 거듭된 판이에요. 판을 거듭한다는 소리고요. 중세는 여러 번 다시 재인쇄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 건데 중판의 경우는 매 판마다, 그러니까 개정판, 2판, 3판, 4판, 뭐 5판 이렇게 나갈 때마다 새로운 CIP를 신청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ISBN은 어떤가요? ISBN도 새로운 판이 거듭될 때마다 ISBN을 부여받아야 되죠. 중세의 경우 이건 뭐예요? 거듭 인쇄하는 거예요. 거듭 인쇄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내용적인 변이가 있는 게 아니죠. ISBN도 새로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CIP 씁니다. 근데 요거 조심하세요. 요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단지 출판 연도와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연도 바꾸고 출판 연도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요거는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수정해서 쓴다 라는 정도. 자, 그럼 중판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 중판. 서명이 바뀌었어. 내용이 바뀌었어. 서명이 바뀌면 어때요? 다른 책으로 인정하잖아요. 우리 목록 규칙에서도요. 내용이 바뀌었어. 페이지도 바뀌었어. 이건 변했다는 건 내용적인 어떤 변이가 있는 게 이 페이지의 변형이죠. 판형이 바뀌었어. 이건 형태적 변이죠. 형태적 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KCR 규칙에서 보면 수정판, 개정판, 호화판, 대형판 이거 다 판으로 인정해줘요. 2판도 이건 뭐 2판은 당연한 거고요. 발행자가 바뀌어서 출판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정음사판 무슨 책, 또 뭐 민음사판 무슨 책 같은 내용인데도 출판사를 갖다 판으로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어떤 변화, 내용적 변화, 무슨 판, 어느 출판사 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면 내용적 변화가 크다는 거고요. 또 판의 저자가 바뀌면 어차피 내용의 바뀜에 있어서의 책임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판의 저자가 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변했다. 그 다음에 형태가 변했다. 그러니까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이루어지면 이건 중판입니다.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이루어지면 중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쇄, 거듭 인쇄했다는 소리죠.
위와 같은 사항의 중세란 위와 같은 사항의 변화가 없이 거듭 인쇄한 거 방금 얘기했죠? 가격 변했거나 종이 재질이 변한 경우 이거 중세야. 가격만 바뀐 건 내용이 뭐예요? 안 바뀐 거죠. 종이 재질이 바뀐 거. 뭐 옛날에 75g짜리 책을 뭐 종이를 썼는데 이번에는 80g짜리로 썼다. 뭐 이런 얘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인쇄만 한 거예요. 어떤 형태적 변이도 크지 않아요. 형태적 변이도 아주 별 크지가 않고요. 판형이 변한 경우란 말 있잖아요. 형태적 변이도 크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크지 않은 부분.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당연히 위에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전집 총선 및 답원본.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런 답원본의 케이스는 어떻게 매번 해야 되나요? 물어볼 수 있죠. 자, 일단 보자고요. 동일한 서명하에 두 책 이상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인 전집 총선 및 답원본은 각 건에 대하여 각각의 CIP를 신청한다. 와,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될 때 10개의 CIP 그냥 하나만 안 되나요?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토지를 10권짜리 토지 10권짜리 책이에요. 출판 유통을 하려고 그래요. 10권을 세트로 항상 이동시키나요? 아니면 어떤 누구는 1권 읽었으니까 저 이제 2권만 살래요. 3권만 살래요. 그러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따로따로 해야죠. 우리가 도서관의 입장에서 마크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걸 일괄 해가지고 다권본 저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로. 10권을 하나의 레코드에 정리할 수 있지만 CIP 부여를 받을 때는 어때요? CIP 부여할 때 각각 신청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서점에서도 한 권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를 찍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유통적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러 형태로 간행된 도서. 한 자료가 장정 또는 제본을 달려서 여러 형태로 간행된 경우에도 CIP는 하나만 신청한다. 그러니까 장정, 제본을 달리해서 여러 형태로 간행될 때 조심하세요. 자, 앞에 동일한 서명이 두 책 이상으로 간행된 전지물 이거는 답원본은 각각 신청하지만요. 자료 장정 또는 제본이 달리되면 CIP는 하나만 신청해요. CIP 하나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대원칙,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크지 않다. 장정 또는 제본을 달리하는 정도예요. 별로 여러 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형태에 따라 발행상, 판상, 페이지 등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 제본의 형태를 갖다가 판의 형태로 좀 바꾸거나 페이지가 좀 달라지면 내용적 변이가 다 생긴 거죠. 발행상이 달라지면 출판사가 바뀐 거죠. 그러면 CIP 신청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쪽에 중판이란 요쪽하고 얘기했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인본. 어떤 자료를 영인하여 발행한 경우, 영인에 대한 개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요. 특히 고서 쪽에 많은데 선본을 골라서 그 책에 있는 걸 사진을 찍어갖고 그 사진을 묶어서 출판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영인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자료가 있고 그거를 영인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형태적 변이가 큰 거죠. 어떤 판에서 어떤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CIP를 신청합니다. 영인본은. 마치 이게 쇠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인본을 CIP 신청한다는 말을 굳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인본은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읽으면 어차피 사진 찍어갖고 그대로 다른 걸로 하나 더 만든 것 뿐인데 이게 쇠랑 뭐가 다른가요? 달라요. 이거 형태가 보시면 압니다. 논어 원본을 볼 것이냐, 특히 고서에 많다 그랬잖아요. 논어 원본을 볼 것이냐, 논어 영인본을 볼 것이냐, 다른 거죠.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쇠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주의하시고요. 가지식 출판물 이거 조심하세요. 은근 헷갈립니다. 자, 가지식 출판물은 자료가 처음 출판될 때 CIP를 신청하고요.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CIP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ISBN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지식 출판물은 ISBN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쵸? ISBN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행본으로 한 번 나오는 애, 한 번 나오고 마는, 그러니까 단행적 성격이 강한 애들은 ISBN을 받습니다. CIP는 이게 얼추 섞여 있어요. 얼추 섞여 있는데 처음 나올 때는 당연히 어때요? 사줘야죠. 유통시켜야 되니까 신청하고요. 추가되는 자료가 몇 페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그럼 뭐 그냥 추가하면 되지. 예. 그래서 이 추가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야 이번에 저희 이번에 한 5페이지 더 늘렸어요. 이거 할 때마다 CIP 신청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개정판이 바뀌었다. 이거는 또 어떤 형태적 변이, 내용적 변이가 큰 거죠. 그럴 땐 또 새로운 CIP 신청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은근 애매해. 과제식 출판물은 계속 통합자료안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CIP도 들어가고 계속 통합자료의 성격도 있으면서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는 또 어떻고 ISBN도 받고 뭐 복잡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CIP로 물어볼 때인지 물어보는 스타일인지 ISBN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인지를 파악해내고 답을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기발행 출판물. 이미 발행됐다는 소리죠. 이미 발행된 자료 중에서 CIP 부여받지 않은 자료는 새로 인쇄할 때, 다시 인쇄할 때 CIP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ISBN과 CIP는 반드시 연동되는가 이런 개념인데 ISBN이 없어도 CIP 신청이 됩니다. 네. ISBN을 부여받지 않은 출판사 자료도 CIP 신청할 수 있어요. ISBN 안 받아도 나 팔고 싶어. 그러면 CIP 신청하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도 요것도 주의사항이에요. ISBN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적용 범위 되게 중요하고 꼭 말로라도 좀 익숙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국중 CIP 참여 방법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다지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 홈페이지도 이거 옛날 홈페이지가 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뭐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뒤에는 진짜 그냥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CIP를 쓰는지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거예요. 간략 보기가 어떻고 상세 보기가 어떻고 이런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출판사, 이건 출판사가 봐야 될 것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참고하시고 데이터 포맷은 어떻다. 인쇄 위치도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인쇄, 이제 CIP도 인쇄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 어차피 지금 CIP 입력이나 신청은 출판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네, 출판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멘트 이 부분이 바로 41페이지쯤에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단별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만 좀 이렇게 참고를 봐두세요. 첫째 문단에는 뭐 번호 저자명 표시한다. 판사인 자료 내용이나 판형 및 면수를 쓴다. 발행사인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을 쓴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만 보자고. 형태상에는 면장수, 삽도 크기, 딸림 자료를 표시하고 CIP 데이터에서 면장수 크기는 공백을 두는데 네 자리, 세 자리 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출판 예정 도서 목록이다 보니 출판 전에 뭐가 페이지나 크기를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를 비워놓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옛날에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선생님, 암만 그래도 여기 페이지라든가 CM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형태사항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형태사항을 쓰긴 쓰는 거잖아요. 라고 질문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사항에 데이터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거에서 좀 더 정리를 합니다. 형태사항은 그 칸을 비워놓고요. 데이터를 채우지 않습니다. 태울 수가 없죠. 어차피 아직은 출판되지 않은 거고 이 형태상은 출판되어 있는 책의 모습을 보고 그 크기를 재는 거고 출판된 책의 페이지 수를 보고 페이지를 넣어주는 거고 그 크기를 보고 페이지의 그 높이나 뭐 이런 책의 판형을 보고 그 센티미터를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사항은 쭉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주기사항 읽어보시고 네 번째 문단에서도 ISBN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목표 가지고 이렇게 주제 명칭도 부여할 수 있다.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KDC 5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6판 나왔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부종류 부여하게 해라. 아동도서는 KDC만 부여한다.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나요. 어디서 활용되는가에서 활용 개념도만 좀 보자고요. 어떻게 쓰려고 만든 건가에 대한 건데요. 제가 기본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디랑 어디? 자, 일단 출판사랑 서점이랑 출판 유통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출판사와 서점이 국중하고도 연결되고 또 출판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또 도서관의 CIP 센터에서는 또 어디로 가냐면 각각 개별 도서관으로 가도 다 넘겨줄 수 있고 이용자한테도 직접 이용자는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이 발행 예정이네 뭐 이런 거 국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 퀄리스넷이죠. 종합 목록에도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뭐 제공할 건 없이 단방향으로 이제 제공을 받으면 되는 거고 도서관들은 서로 이렇게 CIP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국중은 이쪽에 도서관에다가 CIP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제공하는 거고. 출판사는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냐면 이 화살표 방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지는데요. 출판사는 왜 화살표가 양방향이 되면 CIP의 등록은 누가 하니까 출판사에서 하고, 출판사는 등록한 CIP를 국중으로부터 다시 제공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양방 화살표는 그런 것이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출판 정보 유통 쪽을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CIP가 쓰이고 있구나. 서점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전집이라도 매 책에 덩어리체 유통이 되면은 식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각 권을 갖다 CIP 서지 데이터로 각 권을 등록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읽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는지 부록이 나와요. 부록의 용어 설명이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쪽 분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이 용어 자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끔은 신입생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뭐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몰라요. 하여튼 그럴 땐 그냥 용어는 이런 거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학부에서 잘 배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CIP에서도 뭐 첨부 파일은 어떻게 쓴다는 얘기는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 해설, 용어 설명만 낯선 분들만 보세요. 우리 이미 내공 좀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은 볼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CIP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족한 설명들 이런 것들은 제가 실강이나 문제풀이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